안녕하세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여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해가 짱짱하게 났습니다.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장마철에 어떻게 시비를 하고 어떻게 방제하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좌우되지요. 그만큼 장마철 대처가 중요하지요. 이 시간에는 장마철에 어떻게 시비를 해야 되고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후에 반드시 살포해야 되는 비료가 있죠.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장마철 전후에 1, 2회 정도 살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연면 시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살포하라고 하는데 마그네슘은 혼용으로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농약과 혼용을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책에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은 요소하고 혼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비료, 그러니까 칼슘, 칼륨 또는 농약하고 혼용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전부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끼리는 혼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하고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농약과 혼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강사님들은 혼용해도 된다고 그러고 일부 강사님들은 혼용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은 농약과 마그네슘은 혼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약상에 가보면은 농약과 혼용할 수 있는 액상 마그네슘이 나오거든요. 혼용하고 싶으면은 그런 마그네슘을 구입해서 혼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입상 마그네슘 포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비료와 농약과 혼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용 여부는 시험을 해보고 살포하라고 그렇게 부기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유과기가 거의 끝났죠. 유과기가 끝나고 6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칼슘과 가리를 본격적으로 연면 시비해야 되는 시기지요. 칼슘하고 가리는 연면 시비 시기가 겹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연면 살포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칼슘과 칼리비료는 혼용해서 연면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마철에 칼슘하고 칼리비료를 농약하고 혼용하면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칼슘은 50% 흡수되는데 4에서 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00% 흡수되려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이 소요됩니다. 칼리도 50% 흡수하는데 4일 정도 걸리거든요. 뭐 어떤 책자에는 1에서 4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0% 흡수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리죠. 우리가 장마철에 보통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으면 비 오기 직전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하면서 칼리비료를 혼용해서 살포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 경우에 오늘 농약에 칼리비료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사과나무가 칼리비료를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가리를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산가리를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경우에 거기에 포함된 인산은 50% 흡수하는데 7일에서 11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 중에서 인산이 제일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 인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살포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일 비가 오면은 인산가리 성분이 거의 씻겨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인산을 살포해도 실제 흡수되는 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밖에 없으니까 살포한 인산의 10분의 1 정도도 흡수되지 못하죠. 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리비료는 50% 흡수하는데 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연면 시비하고 내일 비가 오면은 13%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나 칼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살포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질소비료는 유과기가 끝나면 더 이상 살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목은 7, 8월까지
계속 조금씩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질소비료는 6월 10일 이후에는 살포하지 말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질소비료를 추가로 살포해야 될 경우도 있죠. 비가 계속 올 경우에는 사과나무의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잔뿌리들이 물에 잠겨서 고사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수간하우에 요소를 한두 줌씩 주면은 사과나무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 갈반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올 경우에 요소를 연면 시비해 주면은 나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요소는 내일 비가 와도 오늘 농약과 혼용해서 연면 살포해도 되지요. 요소는 50% 흡수하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소는 오늘 살포하고 내일 비가 와도 100%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소가 아닌 칼슘과 칼리는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으면은 농약과 함께 살포하지 마시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살포하시면 좋습니다. 살충제도 마찬가지죠. 살충제도 비 오기 전에 살포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살균제는 비 오기 전에 살포해야 되지만 살충제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를 나누어서 살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 오기 전에 살균제를 살포할 때 살충제도 함께 살포하지요. 그런데 살균제를 살포할 때 살충제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살충제를 비가 오고 난 뒤에 살포하는 경우가 좋겠죠. 그 경우에 살충제를 살포할 때 칼리 비료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살충제 효과도 좋고 인산이나 칼리를 사과나무가 흡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칼리 비료는 단독으로 살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포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독으로 살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약하고 혼용해서 살포하는데 농약하고 혼용할 경우에는 1kg 이내로 넣는 게 좋습니다. 농도가 짙어지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방제 시에는 농약을 살포할 때 전착제를 넣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장마철에 전착제를 사용하면 농약 성분이 더 잘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전착제를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면 농약 성분이 빠르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전착제를 넣고 싶으면은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장마철에는 일반 전착제는 넣지 않고 고착성 전착제를 넣습니다. 대표적인 전착제가 케어스하고 아비온이 있습니다. 갈색무늬병이 자주 발생하는 과원은 장마 전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후지 제1과원에 한때 갈반이 좀 발생했습니다. 갈반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보르도액을 살포했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특히 고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르도액은 주성분이 황산구리하고 석회거든요.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비가 오면은 주성분 중에 석회 성분이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황산구리만 남게 되거든요. 황산구리는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석회 성분은 보르도액의 약해를 줄이기 위해서 혼합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바로 비가 와버리면은 석회 성분이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사과에 약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고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석회 성분이 덜 씻겨 내려가고 황산구리 성분도 덜 씻겨 내려가게 돼서 약효가 더 오래 갑니다. 보르도액은 장마 전에 살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갈반하고 탄저병은 장마 시기에 가장 감염이 잘 되죠. 그러니까 장마 전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갈반 예방, 탄저병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갈반 예방에는 보르도액보다 더 좋은 약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르도액을 칠 때는 기상 상태에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3일 이내에 비가 올 경우에는 사과에 동록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을 때 보르도액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살포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다 마르고 저녁에 살포해도 안 돼요. 살포하고 바로 이슬이 내리면은 또 약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액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수분이 없을 때 살포해야 약해를 입지 않습니다. 장마 기간에 약을 살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비가
여러 날 계속되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은 우리는 중간 방제에 들어가죠. 왜냐? 비가 계속 오면은 갈반이나 탄저에 감염되기 쉽죠.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 방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바로 방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여러 날 계속되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짱짱한 날 바로 방제에 들어가면은 농약을 살포한 후 사과나무에 엽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엽소 현상은 장마 기간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짱짱하고 기온이 25도 이상이면은 농약 살포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라도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농약을 어떻게 살포하면은 엽소 현상이 잘 발생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혼용할 경우에 엽소 현상이 잘 발생합니다. 장마 기간에는 뿌리가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뿌리에 세근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짱짱하게 나면은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공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농약을 살포하면은 농약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약을 여러 가지 섞어서 살포하면은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이 사과나무가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은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그치면은 살충제, 살균제, 거기다가 영양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많죠. 영양제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양제에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원래 시험 살포하고 있는 요메겐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영양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메겐이라는 이 영양제에도 여러 가지 비료 성분과 미량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표가 이 영양제의 제품 검사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영양제에도 인산 성분과 칼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리 성분은 0.37%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 영양제에는 칼리 성분이 많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칼륨은 수송, 합성, 비대, 삼투압 조절하고 기공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칼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안 그래도 비가 그치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서 기공이 열리는 데다가 칼륨 성분은 더 기공을 열어줘요. 그러면 농약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엽소 현상이 발생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도장지 억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산가리를 혼용해서 살포하면은 다시 칼리 비료가 추가되죠. 영양제에 칼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칼리 비료까지 추가해서 혼용 살포하면은 기공이 더욱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농약 성분을 더욱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엽소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비가 오는 사이에 방제를 할 경우에는 살균제나 살충제, 즉 농약만 살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칼리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나 칼리 비료는 혼용해서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농약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을 넣지 마시고 1kg 이하로 혼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은 약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규 방제는 대부분 13회차가 많지요. 경북대학교 살균제도 13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13회차 살포합니다. 13회차를 살포하면은 열흘에 한 번꼴로 농약을 살포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방제를 그렇게 여러 번 안 해도 됩니다. 과거 10회차 방제를 할 경우에는 장마철에 2, 3회 중간 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지역에 비가 100mm 이상 왔습니다. 저는 내일 방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번 방제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 방제 시기는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탄저나 갈반에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번 방제가 2, 3일 남았으면 당겨서 살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 방제 때는 방제 시기를 며칠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번 방제 시기가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음번 방제 시기는 약간 뒤로 늦추고
내일은 보호살균제로 중간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안트라코를 정규방제 약제로 살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간방제 약제로는 다이세넴 45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는 다이세넴 45를 살포할 때 마그네슘을 혼용해서 살포할 예정입니다. 제가 살포하는 마그네슘은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농약을 혼용해서 살포합니다. 오늘은 장마철 방제 및 시비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